음성이 안 들어갔네. 큰일 났네. 씨. 어제 음성을 끊었었네. 미치겠다. 씨. 야, 이거 어떡해. 아까 화학한 거 어떡해. 음성이 안 들어갔는데. 내가 보충해야겠네. 미치겠네. 자,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B는 물질과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A. 자,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은 태양으로부터 오네. 뭐야? 에너지죠. B는 파란색이네. 어떻게? 빙글빙글빙글 돌죠. 물질이네. 그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다음. 자,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별지 않은 것은 X표하십시오. 탄소는 주로 대기 중에서 탄산수소 이온이 대기 중에서는 뭘로 존재해? 수권에서는 탄산수소 이온이 존재하고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 대기 중이 아니고 뭐야? 수권, 바다 밑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전환됩니다. 그죠? 유기물 중에서 일부는 소비자의 호흡 과정에서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은 소비자에 의해 분해자죠. 그죠? 소비자가 아니고. 되십니까? 다음. 자, 생태계의 질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질소가 N2가 있죠. 그죠? 각 설명에 해당되는 과정을 가라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랍니다. 그죠? 자, 보시면 질소, 질산화 세균에 의해선 질산화 과정. 질산화가 뭐야? 질산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 공중방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공중방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뭐가 돼? 질산이온이 되죠. 그죠? 공중방전.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 작용. 이거죠. 되돌아가는 거.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 고정되는 거. 암모늄 이온 만들어지죠. 다. 다음 넥스트. 자,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답니다. 네.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2분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양.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에다가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곱하기 뭐 하면 돼? 100 하면 되겠네. 전 단계가 가진 거 얼마? 100. 현 단계가 가진 거 얼마? 15 곱하기 100. 몇 퍼센트? 15%. 그러면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구해봅시다. 3차 거 구해봅시다. 전 단계가 가지는 거 15. 현 단계가 가지는 거 30. 30이란다. 쏘리. 전 단계가 가지는 거 15. 현 단계가 가지는 거 3. 곱하기 얼마? 100.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3, 5, 15. 약분하니까 얼마? 20%. 그죠? 그죠? 네.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구해봅시다. 1차 소비자. 전 단계가 가지는 거 얼마? 1000. 현 단계가 가지는 거 100. 곱하기 100. 몇 퍼센트? 10%. 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10%. 2차 15%. 3차 20%. 효율이 점점 뭐하고 있어? 커지네.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래? 그러시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됐지? 네.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 자, 봅시다. 칠판.
자,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적 요인이 있고, 맞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윤소연님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라 불러? 반작용이라고 부르죠. 그죠? 생물적 요인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뭐라 불러?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풀어보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탄소이순합니다. 자, A, B,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로 들어오네. 얘가 생산자겠네. 그죠? 그럼 얘가 뭘 만들어놔? 유기물 만들어 놓겠지. 그 유기물을 녹음하면 누가 먹어? 소비자나 분해자가 먹겠지.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생산자가 얘가 먹겠네. 얘가 소비자가 되겠네. 소비자가 배설물을 냈어. 생산자도 배설물을 내면 얘가 뭐가 되겠어? 최종적인 분해자가 되겠지. 분해자가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보내지. 그죠?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질소의 순환입니다. 대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 그죠? 질소 원자하고 질소 원자 간에는 몇 중 결합을 하고 있다고 얘들아? 3중 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기체 중에서 굉장히 안정한 기체라 했지 내가. 그지? 몇 쪽? 18쪽 다음으로 안정한 기체라 했지. 그죠? 헬륨, 네온, 아르곤 다음에 굉장히 해서 3중 결합이 잘 깨져 안 깨져? 안 깨져요. 그래서 하버도 이거 깨려고 정말 노력했잖아. 총매를 발견했거든. 근데 이게 언제 깨져? 첫 번째, 번개 칠 때 깨져요. 번개가 빵 하고 치면 요놈이 깨져가지고 질소 중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뭐 한다고? 산소 기체와 반응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가 산소 기체와 반응해가지고 뭐가 돼? 일산화질소 같은 게 만들어져. 일산화질소 같은 게나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지면 얘가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와 결합하겠지.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와 결합하면 이제 물에 잘 녹아. 녹아서 뭘 만들어? 질산이온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돼, 안 돼? 되죠? 그죠? 그죠? 질산화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 뭐라고? 탈질화지. 탈질화 세균에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를 식물이나 동물이는 직접 이용하지 못해. 근데 콩과 식물 중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놈들이 있어. 걔네들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기체를 반은 뭐야? 결합을 깨줘요. 그래서 콩과 식물들한테 야 이건 먹어 하고 준단 말이야. 그죠? 예. 질소 고정시켜줘 이렇게. 맞죠? 그죠? 예.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이 뭘로 바뀌어? 질산 이온으로 바뀌네. 이거 뭐야?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는 거 뭐라 불렀어? 라고 불렀어. 질산화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질산화는 산화야 환원인 것도 물어봤잖아요. 기억나요? 산소가 붙었네. 산화네요. 라고 했잖아. 그죠? 어쨌든 식물은 암모늄 이온이 되든 질산 이온이 되든 만들어지면 식물이 이제 뭐 할 수 있어? 흡수할 수 있어요. 식물이 뭐? 얘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생산자가 되는 거죠. 생산자를 누가 먹어? 소비자가 먹겠지. 그죠? 자, 얘가 최종적인 뭐가 됩니까? 분해자가 되겠죠. 됩니까? 그죠? 네. 세균이나 뭐 사체를 분해하죠. 아니, 저기 뭐야. 유기물이나 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분해하죠. 네. 그렇게 해서 분해자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에너지하고 물질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뭐한다? 순환한다, 비순환한다.
그렇죠.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비순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지. 무슨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근데 물질은 뭐 한다? 빙글빙글 돌죠. 순환합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 소비자에서 분해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비생물적 요인 갔다가 다시 생물적 요인으로 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그죠? 오케이? 태양의 빛 에너지가 10벡터 20만입니다. 그죠? 요놈이 생산자한테 갔습니다. 얼마만큼? 2천만큼. 2천의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200 갔네.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30이 갔네. 2차 소비자에서 3차 소비자로 6이 갔답니다. 그죠? 자, 2천이 있었는데 그 2천 중에서 1200은 호흡으로 썼고 나머지 600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낙엽 고사량으로. 그럼 얼마 남았어? 1200에다가 600 더하면 1800이지. 그래서 올라간 게 얼마나 올라갔어? 200이 올라간 겁니다. 그죠? 200 중에서 110은 호흡으로 썼고 사체 배설물로 60을 썼어. 170을 썼네? 올라간 건 30 올라갔겠네. 30 중에서 14 쓰고 10 썼어. 24 썼네? 그리고 얼마 나와? 6 올라가지. 그죠? 자,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한번 구해봅시다. 1차 소비자.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2000. 현 단계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200 곱하기 100. 몇 퍼센트? 10%.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2차 얼마? 200분의 얼마? 30 곱하기 100. 약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15%.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구해봅시다. 전 단계가 가지는 거 30, 현 단계가 가지는 거 6 곱하기 얼마? 100. 그죠? 이거 약분하면 3이네. 이거 약분하니까 이게 2가 되네. 그래서 얼마? 20%. 효율이 점점 늘어 안 늘어? 늘죠? 그죠? 전체 에너지 양을 볼게. 태양의 빛 에너지에서 얼마 왔어? 20만이 왔지? 맞아 안 맞아? 그죠? 20만이 왔어. 그래서 사체 고사량, 낙엽량, 사체 배설물, 호흡량 해가지고 이거 싹 더하니까 얼마 나온대? 672가 나온대. 대기 중으로 672를 호흡으로 내보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호흡으로 나간 거 싹 더해야겠네. 더해볼게. 1200 플러스 110 플러스 얼마? 14 플러스 4 하면 얼마? 1328이네. 그죠? 네. 1328. 328. 이 중에서 온구 중에서 20만 중에서 얼마 왔네? 2만만 왔네. 그러면 더해봐. 1328에다가 672 딱 더하니까 얼마? 딱 2000대 안 돼. 그지? 식물이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네. 그죠? 식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양이 그대로 만다고 나가지?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우주 밖으로 나갑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호흡으로 나가는 거 전부 호흡으로 나가는 양을 전부 다 더하고요. 배설물이나 낙엽량, 고사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분해자에 의해서 나가는 거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요 양하고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요. 2000하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2000을 받아가지고 2000을 받아서 생태계 내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다 어떻게 돼?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되셨죠? 다음 넘어갑시다. 풀어오세요. 85페이지까지 싹 다 풀어오세요. 다음 넘어갑니다. 개체군. 자,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어, 얘들아? 개체였죠.
개체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 개체가 모이면 뭐가 돼? 개체군 되죠. 개체군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군집이 되죠. 군집이 모이면 뭐가 돼? 하나의 생태계가 되죠. 요 군집이 누구하고 결합해야 돼? 비생물적 요인과 결합해야 되지. 개체군들은 어떤 개체들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의 개체군은 어떤 개체들로 이루어져야 돼? 같은 종이죠.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같은 종으로. 토끼 개체군, 멧돼지 개체군, 사슴 개체군에 가서 같은 개체군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종으로. 오케이? 공식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공식이. 자, 개체군. 자,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개체군으로 개체군의 크기는 밀도로 나타내는데 밀도 공식 별표에다 외워야 돼. 자, 개체군이 서식하는 지역의 면적분의 개체수입니다. 일정한 면적에 존재하는 개체수의 개체군의 개체수. 오케이. 그죠?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 없어? 늘 수도 있지. 개체군의 밀도가 느는 요인 뭘 쓸까? 새끼를 낳았어. 그럼 개체수가 늘어 안 늘어? 늘겠지. 주는 요인 죽었어. 그럼 줄겠네. 그죠? 우리 동네 까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동네 까마귀가 있었는데 까마귀들이 뭐야? 옆 동네에 있는 까마귀 우리 동네 왔어. 그럼 개체수 늘어 안 늘어? 늘기지. 그게 뭐야? 이입이지. 그죠? 우리 동네에 있던 까마귀들이 뭐야? 야, 이 동네 정말 물겁네. 진짜 사람들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너무 동네 갔어. 그게 뭐야? 이출이지. 그럼 개체수의 밀도가 어떻게 돼? 줄지. 그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뭐? 출생과 이입입니다.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요인. 사망 이출입니다. 자, 그러면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서 출생과 이입 중에서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출생입니다. 사망과 이출 중에서는 사망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출생과 사망이, 그래서 출생하고 사망이 이입과 이출보다 많다고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빛, 온도, 서식 공간, 먹이, 양 등 비생물 환경과 질병, 포식과 피식, 다른 생물의 기생 등도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답니다. 되셨죠? 네. 자, 개체군의 성장 곡선 별표해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개체군의 성장 곡선은 실제 그려보면 이론상 성장 곡선을 보면 X축이 뭡니까? 시간입니다. Y군은 개체수입니다. 그죠? 이론상 성장 곡선은 뭡니까? 이런 모양을 띱니다. 약간 이런 모양을 띱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불러? J자 모양이라고 불러요. 실제 곡선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더 이상 늘어 안 늘어? 안 늘어요. 알겠습니까?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요 모양이야. 그죠? 이걸 옆으로 이렇게 보면 얘들아 이걸 옆으로 보면 약간 S라인입니까? 아닙니까? S라인. 그래서 실제 성장 곡선은 뭐야? S자형입니다. 이론상 성장 곡선은 J자형입니다. 오케이. 졸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실제 성장. 그러면 실제 성장 곡선은 이런데 이론 성장 곡선 이렇게 돼. 그러면 요만큼 면적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그죠? 이만큼 면적이 멀매 개체수의 차이지. 그죠?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론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꾸 늘어야 되는데 자꾸 안 늘어. 그죠? 이걸 뭐라 불러? 이만큼 면적만큼을 우리가 환경 저항이라고 불러요. 환경 저항이라고. 그죠? 아니 멧돼지가 산에 한 마리 있어.
안에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이 멧돼지가 만다고 꿀꿀꿀거리면서 뭐 파묻고 막 해가지고 멧돼지가 꼬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멧돼지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많아지면 더 이상 많아져 안 많아져? 안 많아져요. 왜? 이 새끼들이 내려와가지고 뭐해? 흙 파묻고 저기 뭐야 심어놓은 감자 캐먹고 고구마 캐먹지. 사람들 열받아 안 받아? 너 죽을래 이 새끼야 하면서 뭐야 총 들고 가져가지 겨울마다. 그죠? 예, 환경 저항의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이 부족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서식지의 부족, 서식지 부족 등등등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래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최대한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늘어. 요만큼이 뭐라 불러?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있죠? 환경 수용력, 환경저항. 그래서 이론적 생장 곡선하고 실제 생장 곡선, 환경저항, 환경 수용력. 요거 별표 하나 해놔. 아, 그렇구나. 자, 제2자형 성장 곡선. 생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 개체수가 증가하여 제2자형의 성장 곡선을 나타냅니다. 실제 S형 성장 곡선은 뭐라고? 실제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해져 개체군이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무슨 자형? 이론상 생존 곡선인 S자형이 나타납니다. 그죠? 환경저항. 자, 개체군을 억제하는 환경요인입니다. 먹이와 서식 공간의 부족, 줄거, 노폐물의 축적, 환경오염, 경쟁,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늘어 안 늘어? 안 늘죠.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 주어진 환경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 뒷산에 멧돼지가 사는데 멧돼지가 10마리까지는 살아. 11마리 늘어나면 막 미치고 한 10마리도 복잡해. 근데 11마리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 못 사는 거야, 이거. 그죠? 막 싸우든지 딴 데로 뭐 해야 돼? 가야 돼. 그죠? 최대 수용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 생존 곡선입니다. 1형이 있고요, 2형이 있고요, 3형이 있습니다. 생존 곡선입니다. 생존 곡선. 첫 번째 1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2형이 있고 세 번째 3형이 있습니다. 전체 수명입니다. 상대적인 수명입니다. 1형은 봐봐. 여기가 얘들아 칠판 봐. 여기 어릴 때야 나이 많을 때야. 상대 수명에서 어릴 때지. 개초딩일 때지. 맞지? 요쯤 너희 요쯤 되겠지? 그지? 고등학생. 나는 어디야? 그죠? 자, 어릴 때는 뭐야? 개체수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안 돼? 유지가 되지?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갑자기 개체수가 확 주네? 왜 그래?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은 거지. 그죠? 이런 동물들은 뭐? 몸집이 큰 포유류들이야. 사람도 1형에 포함돼요. 잡아먹혀, 안 잡아먹혀? 안 잡아먹히지? 유아 사망률이 낮아요. 그죠? 고래 잘 잡아먹혀 안 잡아먹혀? 안 잡아먹히지? 사자 물론 하이에나가 와서 새끼들 잡아 물어 죽일 수도 있는데 사자의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니? 사자 새끼의 가장 큰 적은 누군지 아니? 사자야. 수사자. 그죠? 원래 지 무리에 수사자가 있는데 다른 무리에 있는 수사가 와가지고 자기 아빠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 혈통을 유지시키고 싶지. 그럼 새끼가 있으면 암사자가 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래서 어린 사자들의 가장 큰 적이 뭐야? 어른 사자야. 네, 그렇답니다. 어쨌든 어릴 때 사망률이 낮아. 유아 사망률이 높고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걸 뭐라 불러? 1형이라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자, 적은 수의 나손을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낮아.
그죠? 대부분 성체로 성장하여 생리적 수명을 다한 뒤 만답니까? 가신답니다. 사람, 코끼리, 사자, 돌산장 등 뭐 대형 포유류들.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 코끼리 새끼 누가 와서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요. 사자도 못 잡아먹어요. 와가지고 확 밟아프지. 넘어져도 깔리면 뭐야? 최소 사망이야. 맞죠? 자, 이 형들 봐봐. 이 형들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줄어들죠. 그죠? 기울기가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죠? 네. 기울기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양이 일정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아, 그렇구나. 얘들 뭐야? 사망률이 일정한 거지. 일정하게 잡아먹혀요. 자기 포식자들한테. 알겠습니까? 네. 자, 출생위의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겠죠.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요. 그죠? 다람쥐, 설치류. 설치류가 누구야? 쥐, 다람쥐를 설치류라고 불러요. 막 설치고 다니지, 밤에. 그죠? 설치류야. 그죠? 참새, 기러기, 조류, 히드라 이런 것들. 그죠?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처음에 100마리 있었어.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90마리. 1년 지나고 나니까 80마리. 1년 지나고 나니까 70마리.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잡아먹혀서.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형이라고 불러요. 사명 봐봐. 사명 보세요. 자,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화그닥 다 죽죠. 그죠? 100마리가 있었어. 그죠? 1년 지나고 나니까 뭐 했어? 10마리만 남았어. 2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 한 마리 남았네? 이렇게 확 줄어요. 그죠? 왜? 어릴 때 다 잡아먹혀요. 그죠? 많은 수의 자술 많이 나요. 진짜 미친 듯이 나요. 알 나가지고 많은 주수원의 자술 났습니다. 왜 많이 나? 종족을 유지하려니까 많아져야 되거든. 그치? 한두 마리 나가지고는 다 잡아먹히거든. 그래서 많이 나. 대신 뭐? 초기 사망률이 높아. 성체로 성장하는 개체수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어류들. 굴과 같은 무척추 동물들. 굴과 같은 무척추 동물들. 그죠? 어류들 어릴 때 다 잡아먹힙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있는 아빠가 저수지 하는데요. 저 저수지에 10년 된 그 저기 뭐야 잉어 있다던데요. 걔는 왜 그래요? 누가 잡아먹니? 잡아먹잖아. 아저씨가 시키고 있잖아. 낚시하러 오면 뭐야? 나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걔는 잡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잡아먹기 저기 뭐야 포식자가 없지 천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자연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한번 봐봐. 그러면 사망률을 그려볼게. 옆에 그래프 있어요. 자, Y축이 사망률이라고 가정합시다. X축이 시간입니다. 그럼 일형인 동물들은 초기에 어릴 때 사망률이 높아 낮아? 사망률이 높아 낮아? 낮지. 그죠? 사망률이 바닥을 찍어요. 쭉 가다가 뭐 나이가 들어서 슉 하고 죽는 겁니다. 사망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일형이죠. 그죠? 네. 이형은 어떻게 돼? 사망률이 일정하죠. 일정하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게 이형입니다. 됩니까? 삼형은 어떻게 된다고? 다 잡아먹혀요. 어릴 때. 뚝 떨어져요. 이렇게. 초기 사망률이 높고 말기에 가면 나중에 가면 뭐 잡아먹힐 게 없어. 왜? 다 잡아먹혔는데 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게 어느 그래프야? 여기 있죠. 요 그래프죠. 아이, 거꾸로 떨어지죠. 쏘리. 사망이 이렇게 돼요. 다 잡아먹혀가지고 나중에 잡아먹힐 게 있어 없어? 잡아먹힐 게 없죠. 이게 사망이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형, 2형, 3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망률 그래프도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되셨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제목에 줄까? 포식과 피식에 따른 주기적 변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적 변동에. 아, 얘하고 얘가 있네.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몇 년을 주기로 변한다고? 여기 있지? 1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포식과 피식에 따른 계절 변동 몇 년을 주기로 변한답니까? 약 10년 주기입니다. 주기를 알아놔야 되지. 그죠? 이거 했습니다. 1학년 때. 돌말의 개체수. 실판 봐요. 돌말의 개체수가 누구야? 파란 돌말이 누구야? 파란색이죠. 여기서 파란색 한번 그려볼게. 돌말 개체수가. 겨울에 바닥을 찍고 있었어. 너무 크다. 돌말의 개체수가 겨울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있다가 봄 되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겠다가 가을에 살짝 올라갔다가 올라오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내려가네. 그죠? 자, 봅시다. 돌말이란 놈이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해? 두 가지가 필요해. 일단 먹어야 되잖아. 그지? 먹이가 필요해요. 돌말의 먹이가. 이게 뭐야? 영양염류야. 영양염류야. 그지? 야, 사람도 먹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지. 그지? 근데 진짜 매일 맛있는 거 갖다 줘. 니네 먹고 싶은 거 막 피자, 막 치킨 아무것도 다 갖다 줘. 갖다 주는데 요만한 한 평 되는 집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침대 하나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래. 살아 못 살아? 살겠지. 그죠? 네. 먹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돌말은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도 필요해? 얘가 물에 살거든요. 적당한 온도도 필요해요. 온도. 추우면 개체수가 늘지를 못해요. 그죠? 그럼 겨울에 돌말의 개체수가 작은 이유는 여기 왜 작아? 추워서 그래요. 비강이잖아, 돌말 입장에서는. 비강이가 와가지고 추워서 다 죽었어. 어떻게 했어? 다 죽었어요. 근데 봄이 돼가지고 따뜻해지잖아. 그지? 온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수온이 봐봐. 추웠다가 이렇게 좋다 턴 해가지고 턴 어라운드 했네. 수온이 올라가지? 수온도 올라가는데 영양염료 지가 먹을 것도 많네. 그래서 아싸가오리 하면서 뭐 한다고? 늘어요. 쭉쭉 늘어요. 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돌말이 미친 듯이 먹으니까 아껴 먹어야 되는데 뭐 내가 먼저 먹을래 하면서 얌얌얌 먹지. 그러니까 영양염료가 어떻게 돼? 바닥을 찍어 안 찍어? 찍지? 바닥을 찍었어. 먹을 게 없네.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 감소하는 이유가 몇 때문이라 감소한다고? 영양염료, 먹이의 부족이죠. 먹이 부족으로 만다고 쭉 떨어지는 거야.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수온이 올라가서 그래요. 수온 상승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초봄에 올라가는 이유는 먹을 것도 많은데 온도도 올라가니까. 그치? 막 분열해가지고 돌말 개체수가 많아지겠지. 그죠? 여름인데 따뜻해요. 따뜻한데 온도가 높은데 겨울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 먹을 게 없는데. 유기물이 없잖아. 그지? 유기물이 없어. 그럼 굶어 죽어요. 그죠? 수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니까 살짝 올라가죠. 봐봐. 가을이 되니까 살짝 올라갑니다. 왜? 낙엽이 떨어지거든. 그 물속에 유기물이 많아지거든. 그럼 많아지니까 유기물이 많아지네. 분해돼가지고 살짝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져요. 오지 마 이 새끼 하고 탁 때려버리지. 왜? 수온이 내려가요.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서 바닥을 갔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매번 만다고 반복한다고. 돌말이. 몇 년을 주기로? 1년 주기로. 오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경우에. 아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겨울에는 영양염류가 많아도 빛의 세기 약하고 수온이 낮아서 빛의 세기가 약하고 수온이 낮아서 개체수가 적죠. 그죠? 초봄에 어떻게 된다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살만해져.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지니까 어떻게?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하지? 영양염류의 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죠? 봄까지는 잘 왔어. 아싸가 우리. 야, 뭐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 하다가 아싸가 우리 얼마 전에 16만 원 찍었어요. 지난주에. 몇 배 올랐어? 3배 올랐지. 처음 가격에 3배가 됐지. 그죠? 그죠? 여기 산 사람들 어떻게 했어? 처음에 옛날에 한 3년, 5년 전에 9만 원, 9만 7천 원까지 갔어요. 9만 7천 원. 10만 전자 간다. 어떤 새끼들 뭐야? 15만 전자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5년 물려 있었어요. 5년 물려 있었는데 5년 있다가 지금은 16만 원 갔어요.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2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사면 언제 물려? 10년 물려요. 앞으로 10년 물려요. 사람들 그렇지? 더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욕심이 나지. 그래서 오렌 버핏은 뭐라고 그랬어? 그놈의 욕심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 자, 개체수가 늦봄에 개체수가 올라가는데 뭐 있어? 야, 우리 좀 저장하면서 차근차근 먹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씨, 내가 먼저 먹어야 되지. 하니까 영양염료가 어떻게 떨어지지? 그죠? 자, 증가한 돌말의 영양염료 사용 때문에 영양염료의 양이 크게 부족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늦가을. 자, 늦여름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영양염료가 적어서 사용량이 적어 영양염료가 축적됐습니다. 돌말이 워낙 없고 그 다음에 낙엽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유기물의 양이 조금 모아졌어. 근데 다시 가을 되면 못 증가하죠. 빛의 세기가 약해져서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다음 포식과 피식입니다. 얘들아, 포식자가 있고 졸지 마세요. 피식자가 있죠. 그죠? 사자는 포식자야, 피식자야? 우진아, 사자는 포식자야, 피식자야? 그래, 잡아먹는 놈이지. 그죠? 네. 피식, 여기서 우리 책에 나오는 건 눈신토끼가 나옵니다. 눈신토끼하고 스라소니가 있습니다.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 스라소니. 그죠? 토끼는 자손을 많이 낳죠, 그죠? 네, 많이 낳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볼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라면 스라소니가 많아야 돼? 눈신토끼가 많아야 돼? 눈신토끼가 많아야 돼, 이제. 얘가 1차 소비자고 얘가 2차 소비자라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생산자, 초원. 여기 눈신토끼. 여기 뭐? 스라소니. 이렇게 나와야 돼. 맞네? 자, 봅시다. 누가 스라소니야? 빨간색이 스라소니야. 잘 봐. 그죠? 초록색, 파란색이 뭐야? 눈신토끼야. 일반적으로 눈신토끼가 많아요. 꼭지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찍는데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요 지점에 보면 눈신토끼가 많아? 스라소니가 많아? 스라소니가 더 많지? 순간적으로. 맞죠? 그죠?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죠? 아까 했잖아. 카이바브 고온에서 사슴의 개체수보다 늑대가 더 많았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순간적으로. 어쨌든. 근데 이게 포식자와 피식자가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이야. 하는데 요 주기가 가장 많을 때부터 가장 많을 때 혹은 가장 작을 때부터 가장 작을 때 요 주기가 대략 몇 년이 된다고? 10년 주기가 된다고. 10년 주기가.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10년 주기로 이렇게 되더라. 아시겠죠? 그죠? 아니, 선생님, 눈신토끼가 더 많은데요. 눈신토끼보다는 스라소니가 더 많은데요. 스라소니 죽여야 되잖아요. 사람이가 스라소니 죽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가만 놔두면 스라소니 어떻게 돼? 굶어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면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싹 늘어 안 늘어? 그죠? 눈신토끼가 점점 많아지네. 어이씨, 토끼가 별로 없었는데 야, 요즘에 보니까 토끼가 점점 많아져. 그럼 스라소니 입장에서 어떻게 돼? 야, 먹을 게 많네? 스라소니도 새끼를 많이 놓겠지. 늘죠? 그죠? 그럼 스라소니가 많아지니까 눈신토끼를 많이 잡아먹겠네? 맞죠? 그죠?
올라갈라 하다가 떨어져요. 스라소니한테 잡아먹혀가지고. 그죠?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스라소니도 뭐야 이제 굶어 죽어야 되지. 둘 다 바닥을 찍었어. 얘가 먼저 바닥을 찍었어. 그죠? 바닥을 찍어가지고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다시 싹 올라갑니다. 근데 스라소닉의 개체수가 작으니까 눈신토끼가 어떻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먹이가 풍부해져서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2번,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스라소니에게 잡아먹히는 눈신토끼가 많아져서, 그치? 스라소니에게 잡아먹히는 눈신토끼가 많아져. 그래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많다고 줄어요.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주니까 스라소니도 죽어 안 죽어? 스라소니 개체수 줄지. 스라소니가 주니까 다시 또 눈신토끼가 된다고?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다시 늘죠. 그죠? 1차가 늘어나면 전세적으로 2차가 늘어요. 2차가 느니까 1차가 줄어. 1차가 주니까 다시 2차가 줄어요. 그죠? 그죠? 1차 소비자가 증가했지. 증가하니까 뭐? 2차도 증가하죠. 2차가 증가하는 요인 때문에 다시 뭐 한다고? 1차가 감소한다고. 1차가 감소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뭐 한다고? 2차도 감소한다고. 2차가 감소하니까 다시 이번에 뭐야? 1차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안에서, 같은 종 안에서 지네끼리 만다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만든다고. 그게 몇 개 있어? 5개냐? 4개냐? 우리 책에는 5개네. 자, 첫 번째 뭐 있어? 텃세제. 두 번째 순위제. 세 번째 뭐? 리더제. 네 번째 사회생활. 다섯 번째 가족생활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딱 맞겠네 오늘은. 자 봅시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 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종내 경쟁을 합니다. 뭐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 그죠? 살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싸웁니다. 자, 일부 생물종은 개체군 내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텃세. 너희 텃세란 말 많이 들어봤지? 그죠? 야, 저 동네 가니까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 시골에 귀농했는데 그 귀농한 그 동네에 사람들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못 살고 다시 나온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텃세란 게 뭐냐면 대표적인 텃세가 뭐 있어? 우리나라에 까치가 있어요. 까치는 철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텃세입니다. 도시에도 까치 있죠, 그죠? 까치는 보면 정자나무 같이 이렇게 큰 데 있어. 보통 까치들이 요즘에는 전봇대가 있으면 이게 줄이 선이 간다, 이가 전선이. 여기다가 지어요. 이게 지 못 짓게 뭐 하는 거야? 문어요. 그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탄전에서 나와가지고 문어거든요. 까치가 대표적인데, 자, 우리 동네가 있어. 이게 여기가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 입구에 정자나무 큰 게 있어. 여기에 만다고? 여기에 까치가 집을 지었어. 집을 짓고 까치가 살고 있어. A 까치가 이렇게 까치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이 까치가 뭐라 그래? 여기는 나아발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맞지? 야, 여기 우리 동네야. 하고 얘가 뭐 하고 있어? 지 동네를 관리해요. 돌아다니면서 먹이도 주워 먹고, 그죠? 감나무에 감이 있으면 감도 따먹고, 사과나무에 사과 있으면 사과도 따먹고 하면서 먹고 살아요. 벌레 잡아먹고 있어. 근데 어떤 다른 까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형님 같이 삽시다. 이렇게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야 보니까 이 동네 살만하겠는데. 왔어. 좋은데 명당짜리인데 배수임산이고, 그죠? 앞에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야 풍수 죽이는데, 야 여기 살아야겠다 하고 딱 들어오면 야 어떻게 돼? 야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지.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뚝배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새끼야 하면서 뭐야? 둘이 붙어요. 그죠? 지켜야지. 지면 어떻게 돼? 나가야 돼. 싸우는 거야. 지키려고. 그럼 얘는 뭐야? 왔어. 이건 내가 차지할 거야. 막 싸워. 얘가 지면 아이고 도망가야지 하고 하면 돼. 그리고 역시 내가 힘이 세 하고 하는 게 뭐라고? 텃세제야. 자기 일정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지키면서 하는 거야. 그 영역 안에서. 그게 뭐라고? 텃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먹이 공간,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각 개체는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세력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개체의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개체를 분산하여 개체군의 밀도를 조절하고 지나친 경쟁을 피해야 됩니다. 자, 수컷 물개는 작짓기를 위해서 바닥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수컷의 침입을 막는답니다. 자, 수컷 버들붕어는 자신의 세력을 접근하는 다른 수컷 공격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새끼를 지킨답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은어, 까치, 올빼미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텃세제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순이제가 있습니다. 순이제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100마리가 있어. 여기에 100마리가 있어. 이 동네에 100마리가 있네? 100마리가 있는데, 수컷 100마리가 있어. 100마리가 있는데, 수컷들끼리 맨날 싸우면 돼, 안 돼? 야, 싸우다가 간 볼일 다 볼 거냐? 그지? 그지? 한 번 딱 싸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빵을 딱 정하는 거야. 너 대빵. 1등. 그 다음 너 뭐? 2등. 3등. 해가지고 몇 등까지 정해놔? 100등까지 정해놔. 그죠? 맞죠? 그럼 1등이 맨날 싸워? 1등은 2등이 기분 나빠. 저 새끼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하면 싸우는 거야. 아니면 잘 안 싸워. 맞죠? 그럼 새로운 놈이 하나 들어오면 어떤 놈 들어왔어. 새끼가 오든지 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위에서부터 가가지고 야 1등 나와 이 새끼야. 이렇게 덤벼. 야가 내가 컴퓨터다. 권투에 처음 입문했어. 처음 입문하자마자 야 챔피언 나와 이 새끼야. 나와 한번 붙어. 이렇게 붙어줘? 안 붙어요. 그죠? 얘가 전적을 많이 쌓는 거야. 밑에 애들 싸우고 중간 또 싸우고 해가지고 전적이 좋아. 20전 20승이야. 이 정도 돼. 20승이 됐어. 야, 나 내 빵이야. 야, 대장 한번 붙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예. 먹이나 서식 공간이나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순위를 매겨놔요. 순서를. 그래가지고 1등이 만다고 내가 먼저 하고서 먼저 먹고 나서 빠지면 2등이 먹고 3등이 먹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순위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에 따라서? 힘의 세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자, 닭은 싸움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모이를 먹는 순서가 됩니다. 닭. 수컷닭들이 몇 마리 키우잖아. 수컷닭 한 마리가 보통 암컷닭을 5마리나 10마리 정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컷닭이 뭐 우리 집에 한 3, 4마리가 있어. 근데 암컷닭이 한 5마리밖에 없어. 그럼 수컷들이 뭐야? 미친 듯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1등이 딱 있어요. 그럼 나머지 2등하고 3등 닭들은 뭐 해야 돼?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저 멀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이 주잖아? 모이 주면 뭐야? 1등이 와서 먹어요. 수컷닭이 먼저 와서 먹어요. 암컷들 먹으면 어떻게 해? 쪼아요. 이런 어디 와 이씨 하면서 쪼아요. 그래서 1등이 먼저 먹고 배부르잖아? 그럼 지가 빠져요. 그럼 2, 3등이 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나쁜 수컷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수컷들은 또 먹으면 옆에 있는 암컷들 먼저 먹으라고 딱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걸 뭐라 불러? 순위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리더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야? 늑대하고 이거 누구야? V자 날아가는 거. 이거 누구야? 이 새. 철새 이거 누구야 이거? 기러기잖아 기러기. 기러기 대장 누구야 여기서? 그래 맨 앞에 있는 거. 아저씨 이 아저씨. 물론 바뀌기도 해요. 가다가 힘들면 야 네가 좀 바꿔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리더가 어떻게? 맨 앞에 서요. 맨 앞에가. 그래서 간다이 하고 뭐 하는 거야? V자로 날아가는 거야.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대표가 무리에 나갈 방향하고 시기를 뭐해? 정해요. 야, 내가 이렇게 가. 형님, 그쪽 아닌데, 이쪽인데 하면 뭐야? 안 돼. 저 형님이 가면 어떻게 돼? 따라가는 거야. 같이 가는 겁니다. 리더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개체군 내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전체 무리를 통솔합니다. 기러기, 양, 코끼리. 코끼리는
모계 사회로 유지가 돼요. 부계 사회가 아니고 아들을 놓으면 좀 크잖아. 넌 가 이 새끼야 이렇게 가는 거야. 모계 사회로 유지인데 그 코끼리들이 왔다 가면서 건기에는 막 풀이 있는 쪽을 찾아가잖아. 누가 찾아가? 할머니 코끼리가 찾아가요. 할머니 코끼리가 연륜이 70년, 80년 되기 때문에 야 저기가 먹을 거 많아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치? 그게 뭐야? 리더가 되는 거야. 늑대도 마찬가지야. 늑대 무리에 뭐야? 대장 늑대가 있어 없어? 걔가 사냥 시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잡았어. 그럼 뭐야? 지가 먼저 먹지. 내가 먼저 먹고 쫄따구들은 같이 사냥했어도 뭐야?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대장 먹고 나서 나와 빠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리더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사냥 시기와 사냥감을 정합니다. 요걸 우리가 리더제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사회생활입니다. 우리가 니네가 학교 생활하는 것도 사회생활이지. 그죠? 선생님이 학원 생활하면서 학원에서 돈 벌고 하는 게 이게 사회생활이잖아. 그지? 회사에 간다고 생각해봐. 회사에 가면 뭐 사장님 있고 회장님 있고 부장님 있고 뭐 이사들 있고 막 쫙 있잖아. 그지? 그지? 부서마다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지? 영업팀은 영업하고 뭐 재무팀은 뭐 하고 막 딱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놈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 꿀벌. 꿀벌 중에서 여왕벌 있지? 대빵. 여왕벌 뭐 해? 새끼만 낳아요. 계속해서. 일벌 뭐 해? 꿀만 따와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일벌 중에서 뭐야? 새끼 돌보는 일벌도 있고, 그 다음에 문 지키고 있는 일벌도 있어요. 그죠? 어떤 놈이 말벌이 오나, 아이씨. 이렇게 하면서. 병정 말벌도 있어요. 물도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생식, 방어, 먹이 획득 등의 역할에 따라서 각 개체가 계급과 업무를 분담합니다. 각 개체가 계급과 업무를 분담하여 생활합니다. 그죠? 개미가 있죠. 벌이 있죠. 이런 것들. 사회생활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혈연관계. 그죠?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이 어디 딴 데 있다가 모인 게 아니고 뭐야? 이모, 엄마, 그 다음에 큰 이모, 작은 이모, 할머니로 다 뭉쳐져 있는 거야. 그런 걸 뭐라 불러? 가족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도 그렇죠? 사자도 뭐야? 모계사회 유지가 돼요. 그죠? 그죠? 혈연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그 외부에서 암컷이 오면 받아줘, 안 받아줘? 잘 안 받아주죠. 넌 뭐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새끼가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새끼를 함께 돌보거나 보호하고 먹이를 함께 사냥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 사자.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도 아까 얘기했지? 할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야? 엄마들, 엄마 형제들, 이모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엄마 형제들에서 논 자식들 이렇게 해서 뭐 같이 모이는 겁니다. 코끼리, 하이에나, 침팬치 이런 것들이 만나고 가족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자, 그래서 텃세제,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셨죠?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94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야. 풀어오세요.